이런 류의 문제가 다 몇 번급이에요, 이거 모의고사에 21번에 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알면 모든 문제가 거의 다 비슷해 보인다고, 삼각함수 그래프는. 근데 모르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너 머리에 딱 정확히 이미지로 가져가야 될 게 뭐야? 그거 머릿속에 넣어가시면 돼요. 오늘 다룰 주제는 삼각함수 그래프를 봅니다. 이게 삼각함수 그래프가 지수로그 함수랑 다른 점이 있어. 예를 들어 지수로그 함수에서 a, b를 구해라 이랬어요. 스몰 a, 스몰 b를 구해라. 모르는 문자 몇 개? 2개지. 그러니까 너한테 조건을 2개 써주게 돼 있어. 근데 삼각함수 그래프는 a, b를 구해라 이랬다? 근데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도 풀리는 것들이 있어. 희한하네. 원래 모르는 문자가 2개면 조건이 2개 있어야 되는데 왜 삼각함수는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풀릴 때가 있을까? 지수로그 함수는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애초에 특징이 없는데 삼각함수는 애초에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마인드가 딱 잡히지 않으면 삼각함수 문제를 풀 때는 계속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계속 어렵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이 내용만 알아도 사실 다 풀어요. 삼각함수 그래프는 대칭성과 주기성과 그리고 뭘 갖는다?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문제를 풀 때 계속 생각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사실 이것만 알아도 문제가 다 풀리기는 해. 야, 문제 풀 때 이런 거 있잖아. 뭐 x좌표의 합을 얘기한다. 대칭성 쓰자.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이 점까지 가는데 이 가로선의 길이를 구해라. 그럼 이거 뭐 주기랑 관련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더 알면 빠르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주기랑 관련된 내용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랑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주기의 2분의 1배를 한 거, 주기의 4분의 1배를 한 거, 주기의 3분의 3배를 한 거, 얘네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 주기의 2분의 1배를 했다? 무슨 특징이 있지? 주기의 4분의 1배를 했다? 무슨 특징이 있지? 주기의 4분의 3배를 했다? 무슨 특징이 있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결론을 미리 써놓고 내가 내용 설명을 할게. 주기의 2분의 1이랑 관련이 돼 있는 건 보통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인 거랑 관련이 되어 있어. 얘는 뭐랑 관련돼 있냐면 함수값의 부호 반대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특히 사인 코사인 함수에서 탄젠트 함수는 저 반주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좀 달라. 이따 말할 건데 거의 대부분 사인 코사인 문제는 반주기가 나오면 y좌표 부호 반대네. 문제에서 y좌표가 부호가 반대네. 이거 반주기랑 관련이 있는 상황이네. 이거를 빠르게 읽어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주기의 4분의 1과 주기의 4분의 3은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 중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있죠. 얘랑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건 또 다른 걸로 말을 하면 각변환 공식 알지? 막 모의고사 풀다 보면 5번 같은 데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저게. 그래서 저 내용을 일단 좀 알고 있으면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거의 다 똑같이 보일 거야. 저 내용을 알면 모든 문제가 거의 다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먼저 반주기부터 얘기해 볼게. 반주기. 이건 사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 사인 그래프가 있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선을 그렸어. 그리고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렸어. 그때 이 점과 이 점이 y좌표의 부호가 반대래. 이렇게 말한 거예요. y좌표의 부호가 반대래. 알겠어요? 이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 점과 이 점이 y좌표가 부호가 반대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원에서 원래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럼 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기본형만 다룹니다, 지금. 얘 사인 x예요. 그러면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볼게. 얘는 여기서 알파만큼의 각을 이룬 애에 대해서 사인이니까 y좌표 요걸 보는 거야. 근데 나는 얘의 y좌표랑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게 언제 생기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 y좌표가 부호가 반대가 된다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쭉 이어보면 이 점의 y좌표는 부호가 반대가 되지. 근데 얘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얘도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점으로부터 얼만큼 돌아갔을 때 파이만큼이 돌아가면 부호가 반대인 첫 번째 점이 나와. 이 점으로부터 부호가 반대인 첫 번째 점이 나와. 그리고 얘는 대칭성에 의해서 나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지. 여기에 예각에 대하여 부호가 반대인 첫 번째 점까지의 돌아간 정도는 x값이 커진 정도는 얼만큼 반주기만큼 차이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연산으로 해줄 수도 있거든. 근데 연산으로 하는 것보다 너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 자연스럽게. 선생님 연산으로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면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얘를 알파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파이 더하기 알파라고 쓸 수 있잖아. 실제로 얘에 사인을 붙이면 사인 알파고 얘에다가 사인을 붙이면 사인에 파이 더하기 알파가 되는 거잖아. 이건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사인 알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부호가 반대가 된다
된다 이거야. 그럼 시험에서는 문제를 이렇게 내냐 하면 이렇게 안 내요. 시험에서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여기를 바꿔. 장난을 치기 시작을 해. 여기서 뭐로 장난치냐면 함수를 바꿔요. 얘를 이렇게 sin 2분의 파이 x 이렇게 바꿔. 그럼 아까랑 다르게 뭐가 바뀐 거야? 주기가 바뀐 거지. 자, 그래서 얘의 정보를 보고 먼저 주기가 몇이 됐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주기가 몇이야? 주기가 4잖아. 그럼 여기가 실제로 얼만큼 차이가 나야 된다? 반주기. 4의 절반이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야 돼. 이렇게 바로바로 돼야 돼. 4의 절반이니까 이만큼. 선생님, 그럼 얘가 실제로 이만큼 바뀌면 이게 돼요? 한번 써보자. 써보면 얘는 2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 알파를 넣어. 그럼 사인에 2분의 파이 알파가 되잖아. 2 플러스 알파를 넣으면 사인에 2분의 파이에 2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얘는 사인에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알파가 돼서 마이너스 사인에 2분의 파이 알파가 되죠. 이렇게. 그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 그래프에서는 요 길이가 함수의 식에 따라 어떨 때는 1, 어떨 때는 2, 어떨 때는 3, 어떨 때는 2분의 1, 어떨 때는 4분의 3 이렇게 나오잖아. 그 숫자들이 다 너네들 눈에 뭘로 보여야 되냐면 주기의 몇 분의 1이야? 주기의 몇 분의 1이야? 주기의 몇 분의 1이야? 이렇게 보이는 순간 그래프 문제가 다 똑같아져진다고. 숫자만 바뀌는 것뿐이지. 그래서 일단 이 반주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근데 얘 보면요. 얘는 예를 들면 y좌표가 여기가 알파만큼 됐을 때 여기서 나온 y값이야 지금. 그러면 당연히 반주기만큼 차이가 나서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건 얘로부터 처음 부호가 반대가 나오는 점은 얘지. 그러니까 이건 대칭성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부호가 반대인 점이 얘지. 이게 반주기만큼 돌아가서 나온 거죠. 그래서 얘랑 얘가 반주기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문제 조건에서 보통 어떻게 많이 숨겨놓냐면 얘랑 얘를 이었을 때 중점의 좌표가 x축 위에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 그럼 중점의 좌표가 x축 위에 있다고? y좌표에 뭐야? 부호가 반대구나. 그러면 반주기만큼 떨어져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면 반주기만큼 떨어져 있어? 부호가 반대네. 그럼 난이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낼까? 부호가 반대라는 걸 먼저 주고 길이를 찾게 합니다. 길이를 알려주면 미지수로 두고 여기를 표현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각변환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먼저 부호가 반대라는 걸 주고 저 길이를 스스로 찾아내게 해. 그러니까 이런 걸 보자마자 반주기를 읽어낼 줄 알면 돼. 자, 이따가 문제 풀면서 적용해 볼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4분의 1주기, 4분의 3주기 얘네들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기본형으로부터 먼저 얘기를 시작할 거야. 사인의 그래프가 있어. 그랬을 때 내가 여기 y는 sin x라고 할게요. y는 sin x 그리고 여기에 어떤 알파를 넣었어. 그리고 여기서 얘의 4분의 1주기는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파이만큼 떨어뜨려서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라고 잡은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부터 y값을 표현을 해볼 거야. y값을. 그럼 얘는 그냥 사인 알파라고 쓸 수 있지. 근데 얘에다가 사인을 집어넣어봐. 사인 C하면 어떻게 돼? 코사인 알파가 되지. 그래서 얘 y값은 코사인 알파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지금 각이 똑같지.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지. 그럼 뭐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야 된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게 생각이 나야 된다. 아, 그러면 이걸 일반화시켜서 봤을 때 이런 거야. 얘의 y좌표를 사인 알파라고 안 쓰고 내가 그냥 y1이라고 할게. 얘의 y좌표를 y2라고 할게. 그럼 y1에 제곱에 시키고 y2에다가 제곱을 시켜. 그럼 이게 뭐가 돼? 얘가 1의 제곱이다.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내진 않겠지. 출제할 때 어떻게 내? 이걸 sin x라고 안 줘요. 얘 sin x라고 안 주고 얘를 y는 a sin x 이런 식으로 써줘. 그럼 일단 이해하는 입장에서 봐봐. 얘가 a sin 알파가 되겠지. 얘는 a의 코사인 알파가 되겠지. 걔네를 제곱해서 더하니까 이게 뭘로 바뀌어? 얘가 a의 제곱으로 바뀌겠지. 이게 얼만큼 떨어져 있으면 요 간격이 주기의 4분의 1만큼 떨어져 있으면 그때 나오는 y값들은 제곱해서 더했을 때 반지름의 제곱이 나와. 이 사인이나 코사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의 제곱이 나와.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라. 괜찮지? 그럼 여기서 내가 좀만 바꿔볼게 상황을. 얘가 a 사인에 요 자리를 쌤이 어떻게 바꿀 거냐면 사인에 3분의 파이 x 이렇게 바꿨어. 그럼 얘는 주기가 몇이 된 거지? 6이 된 거지. 그럼 너네들한테 이 간격을 이렇게 안 주겠죠. 뭐라고 주겠어요? 6의 4분의 1면 몇이야? 2분의 3? 여기서 2분의 3만큼 떨어졌어. 이렇게 줄 거라고 차이를. 그래도 똑같이 이게 성립한다 이거야. 그럼 문제에서는 얘를 2분의 3이라고 줬지만 아까는 2분의 파이라고 했지만 둘 다 똑같이 본 거야. 주기의 4분의 1인 거야. 그럼 y좌표의 제곱이 뭐가 된다? 반지름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이걸 원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성립하는 거거든. 원에서 보면 이렇잖아. 원이 있어요. 반지름 몰라. a라고 할게. 여기서 알파만큼 떨어진 각에 y좌표를 보면 요 길이가 되지. 그리고 여기서 4분의 1주기만큼 돌려. 그러면 90도만큼 돌린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알파가 되겠지? 근데 이 점의 y좌표를 보는 거니까 우리가 보는 y좌표는 뭘 보는 거냐면 이걸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삼각형은 합동이란 말이지. 그럼 이 길이를 일로 옮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직각삼각형이 나오지. 뭐 쓰고 싶어? 피타고라스.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예제곱이 된다. 그게 저 공식인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둘이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 그럼 얘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볼게. 쌤 지금 이걸 주기의 4분의 1 시킨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주기의 4분의 1 안 시키고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알파만큼 떨어뜨렸어. 근데 이번엔 어디서부터 알파만큼 떨어뜨릴 거냐면 요 선대칭 라인 있지. 선대칭. 이 선대칭으로부터 알파만큼 떨어뜨려 볼게. 그럼 여기서도 얘 y좌표가 나오겠지. 이것도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아? 얘 y좌표의 제곱에 얘 y좌표의 제곱을 하면 뭐가 나온다? a제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당연하지. 이제 왜 그런지 알겠어? 왜 그런 거야? 제 y좌표는 뭔데? 제 y좌표 이거거든? 2분의 3파이에서 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4분의 3주기만큼 차지하는 거잖아. 그럼 2분의 3파이에서 알파만큼 빠꾸시킨 거야. 그럼 여기서 알파만큼 빠꾸시켰으니까 2점의 y좌표 되겠지. 근데 2점의 y좌표는 2점의 y좌표랑 부호만 받는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뭐가 돼? 당연히 a제곱이 된다고. 이게 뭐랑 관련된 거야? 얘가 4분의 3주기랑 관련된 거야. 4분의 3주기랑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알파만큼 떨어뜨렸다랑 여기서 알파만큼 떨어뜨렸다도 4분의 3주기랑 관련된 거야 지금. 그래도 얘 y제곱이랑 제 y제곱 더하면 뭐 나와? 당연히 a제곱이 나오겠지.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설명해주면 이 4분의 1이랑 4분의 3배 있잖아. 4분의 1배, 4분의 3배는 선대칭 라인으로부터 점대칭 라인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동일하면 이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y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런 애가 점대칭점이에요. 점대칭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랑 선대칭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 y제곱, y제곱, a제곱 이렇게 된다고. 항상 그렇게 돼. 알겠지? 여기서 마찬가지야. 이 점으로부터 알파만큼 떨어진 애랑 이 선으로부터 알파만큼 떨어진 애를 y값 나오잖아? 똑같아. y값 나오잖아? 제곱해서 더해 뭐 나와? a제곱 나온다고. 하나는 선대칭, 하나는 점대칭. 쌤을 지금 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문제 풀 때 굉장히 수월해진다. 이 구조를 좀 알아라. 이게 오늘 수업의 첫 번째 주제야. 탄젠트랑 관련된 건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일단 사인 코사인과 관련된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볼게. 3번. 자, 한번 해볼게. 봐봐. 이미 쭉 읽어보니까 이래요. 그림과 같이 두 함수가 있어. 뭐 이런 애가 두 개가 있대. 여기서도 이거 먼저 봐. 얘 뭐에 장난쳐놨어? 주기. 얘 주기 몇이야? 얘 주기 4야. 그리고 왜 이런 직선 줬을까? 왜 이런 애를 줬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른 얘기가 하나도 없고 사다리꼴 사각형의 넓이가 2분의 9래. 그럼 얘들아, 얘는 보면 알겠지만 여기 수직 내렸고 수직 내렸잖아.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의 넓이를 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밑변, 아랫변, 높이. 그럼 그걸 먼저 표현하려고 해야지. 근데 얘의 변은, 높이는 다 이 직선이랑 만나 생긴 점이니까 얘를 잘 들여다봐봐. 너한테 무슨 정보 준 거예요? 직선은 정보를 항상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읽는 거야.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준 거야. 그럼 기울기가 1이라는 줬으니까 대박. 얘랑 길이 어때? 똑같잖아. 그러면 여기를 b라고 해서 몰라서 얘를 내가 b라고 하겠지.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바로 쓸 수 있는 게 2분의 1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 2분의 9가 된다. 그럼 a 플러스 b는 둘 다 길이였으니까 얘는 3이다. 얘는 3이다. 3이다. 끝났다. 끝났지? 안 끝남? 끝났잖아. 저 3이 너네들 눈에 뭘로 보여? 주기의 4분의 3. 그러면 대박. 얘 y좌표 제곱에 얘 y좌표 제곱하면 얘 제곱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식을 쓸 수 있는 게 a 제곱에다가 b의 제곱을 더했더니 얘가 4분의 27이다. 이거 두 개 가지고 a, b 곱 찾으래. 뭐 이건 추억의 고1이잖아. 곱셈 공식 변형 쓰면 2ab 해가지고 딱 나오잖아요. 문제풀이 끝나는 거지. 근데 이런 류의 문제가 다 몇 번 급이에요 이거. 이거 모의고사 21번에 냈었던 거야. 이런 거 수투가 22번이었을 때. 그러니까 알면 모든 문제가 거의 다 비슷해 보인다고, 삼각함수 그래프는. 근데 모르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너 머리 딱 정확히 이미지로 가져가야 될 게 뭐야? 반주기, 4분의 1주기, 4분의 3주기, 선대칭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점대칭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거만 생각하면 돼. 반주기, 부호 반대. 나머지는 다 뭐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y제곱 더하면 a제곱 된다. 그거 머릿속에 넣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5번이랑 관련돼서는 이 내용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탄젠트 문제를 풀다 보면 이상하게 정말 많이 나와. 여기서 어떤 점을 잡았어. 그 점으로부터 선을 싹 그려. x축이랑 평행한 선 만나는 점이 있지. 그럼 요게 얼만큼 차이 나는 거지? 간격이? 가로선은 항상 주기랑 관련. 주기면 파이. 이게 파이만큼 떨어져 있구나. 근데 탄젠트 함수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얘를 가지고
반주기를 건드려. 반주기. 그럼 절반, 주기의 절반이니까 딱 점을 찍었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의 y좌표랑 얘의 y좌표가 관계가 있어. 반주기가. 식으로 써볼게. 처음이니까 얘 알파를 할게. 그럼 이 x좌표 뭐 나오지 얘들아?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지. 그럼 얘의 y값은 탄젠트 알파잖아. 얘의 y값은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잖아. 그래서 얘가 각변 안으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분의 1이 되지. 그래서 탄젠트는 반주기가 나오면 마이너스 역수 관계가 나와. 탄젠트는 반주기면 뭐 나와? 마이너스 역수가 나와. 근데 이렇게만 내진 않을 거 아니야. 어떻게 내냐 문제를 여기에 이런 걸 붙인다고 요렇게. 그러면 관계가 이렇게 돼. 얘는 K 탄젠트 알파가 되네.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분의 K가 되네. 그래서 얘네들의 Y 값의 곱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나오는 이런 관계가 나오게 돼 있어. 기본, 완전 기본형일 땐 마이너스 역수야. 그게 아니면 둘이 곱해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K 제곱이 된다. 탄젠트 반주기는 마이너스 K제곱. 요걸 좀 기억을 해주면 좋아. 다 할 수 있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만 내겠냐고. 아니지. 여기다 뭘 하겠어. 뭐 2분의 파이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주기가 2잖아. 그럼 여기서 실제로 너한테 1만큼 떨어진 걸 내겠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K제곱. 이게 나온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X가 0 이상 16 이하야. 그리고 X는 4 아니고 10이 아니라 fx라는 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 천천히 읽어볼게. 그림과 같이 Y는 K가, 이 Y는 K래요. 요거. Y는 K랑 만나는 점을 A, B라 하자. 대박. A, B라 하자.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나야 돼? 이거 한 주기만큼 떨어져 있네. 이런 느낌 와야 돼. 한 주기만큼 떨어져 있네. 그런데 Y는 MX 빼기 8이 점 A를 지나고 사사분면 C랑 만난다. 삼각형 ABC의 외심이 FX 위에 있을 때 N분의 K 제곱을 찾아라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외심이라는 게 뭔지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외심이 뭐야? 외접원의 중심. 지금 이 그림엔 외심의 표현이 안 돼 있잖아. 그럼 외심을 네가 찍어야 되거든? 외심 어떻게 찍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은 뭐야?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게 머릿속에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돼. 원이 있어. 삼각형이 있어. 외심이야. 그럼 원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이 반지름의 길이들 다 똑같아.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몇 개 나와? 이등변 삼각형 3개가 나와. 근데 이등변 삼각형에선 항상 하는 보조선이 뭐야? 수직 이등분선 작도야. 그래서 수직 이등분을 하면 이 각각의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뭐가 된다? 얘가 외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외심 표현할 때 외심 표현이 제일 쉬운 애가 누굴 것 같아? 제일 뭔가 편해 보이는 거. 삼각형 ABC에서. AB겠지. A, B의 중점에서 수직으로 선을 내리면 이런 데에 누가 있다? 외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하필이면 이 직선이 얘냐 이거야. 생각을 해봐. 왜 쟤야? 이거 보니까 탄젠트에 대해서 체크하자. 주기 몇이야? 주기 8이거든? 그럼 이게 탄젠트의 대칭점이에요. 얘를 지나는 선이기 때문에 A의 Y좌표랑 C의 Y좌표는 뭐가 반대? 그쵸? 얘네들은 부호가 반대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얘네들이 부호가 반대니까 얘네들도 부호가 반대거든? 그래서 실제로 B랑 C를 이으면 정확히 점근선이 X축이랑 만나는 이 점을 지나가게 돼 있지. 이것도 중점이야. 그럼 이걸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지? 뭐야 끝났네. 요렇게 이으면 이게 수직 이등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쓸 거는 저 빨간색 선과 이 파란색 선이 수직이다 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 것 같다. 저거 말고는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그럼 점의 좌표만 지금부터 잘 표현하면 돼. 하나씩 표현해 볼게. A라는 점 모르니까 X좌표 P라고 잡을게요. 그럼 Y좌표는 알려줬으니까 K. 그럼 B 말해봐. B X좌표 뭐야? 한 주기 몇이야? 8. P 플러스 8, K. 얘 X좌표 10이야. C좌표 뭘로 와? C좌표 뭐야? 얘네들의 가운데 10이 있어야 되잖아. 얘 뭐냐고? 16 빼기 P, 마이너스 K. 더해서 2로 나눈 게 12여야 되니까.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끝나? 얘만 찾으면 끝나. 근데 여기서 대박 보여야 될 게 뭐라는 거지? 대박 보여야 될 게 이거 뭐야? 반주기. 저게 반주기라는 거죠. 반주기가 뜨는 순간 뭐가 보여야 돼?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는데 곱은 마이너스 K제곱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바로 요 X좌표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P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지만 Y좌표가 역수 취하고 곱했을 때 루트 5의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보자마자 그냥 싹 이렇게 그냥 싹 돼야 돼. 그럼 이제 얘기가 끝납니다. 거의 끝나요. 왜 끝나? 일단 M은 이 직선의 기울기니까 M을 구하래잖아. M이 뭐야? 8,0에서 L 빼야죠. 그러니까 M은 뭐예요? P 빼기 8분의
K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n분의 K를 찾으려니까 n분의 K는 P 빼기 8이어서 우리는 P만 구하면 문제풀이가 끝난다. 그럼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 하고 보니까 이거 연결한 애랑 이거 연결한 애가 수직이다. 계산하자. 그럼 이거 연결하면 12에서 얘 빼봐. 12에서 얘 빼면 어떻게 돼? 8 빼기 P 분의 Y좌표의 차이는 K분의 5 곱하기 요 선의 기울기는 이 점에 12,0이니까 그냥 얘랑 쓰면 되겠죠? 빼니까 뭐 나와? P 빼기 4분의 K 이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럼 KK 지워지면서 P 빼기 8, P 빼기 4니까 우리는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 P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P가 두 개가 나와요. 3이랑 9. 되는 애는 3이겠지. 왜 3이야? 얘가 4인데 4보다 작은데 P가 있으니까. P에다가 3 집어넣으면 정답이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가 정확하게 그려지면 좋겠어. 4분의 1주기, 4분의 3주기, 반주기 모든 가로선의 수치는 다 뭘로 받아들여 이제? 가로선의 수치는 뭘로 받아들여 얘들아? 다 주기의 몇 분의 몇초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야 네가 모든 문제를 풀 때 다 똑같이 보여 그게. 쌤말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일단 5번까지 하면 주기와 관련된 얘기가 끝나고 자 이제 우리 6번부터 봐야 되는데 6번 문제부터는 주제가 조금 바뀌어. 주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제. 먼저 내용 설명 가볍게 할 테니까 사인의 요 자리가 막 5x 플러스 4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 이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 개띠껍잖아. 저거를 뭐 5배 줄였어? 뭐 얼마큼 평행이동을 시켰어? 제대로 그리려고 하면 굉장히 고단해진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어떻게 푸냐면 얘를 한 덩어리로 여러분들은 취급을 해서 교과서적인 표현을 하면 얘를 새롭게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너한테 분명히 x의 범위를 줄 거거든? 이걸 가지고 요 라지 x의 새로운 범위를 찾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나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사인 x만 그려. 그리고 알파부터 베타라는 범위에서만 나는 지금부터 그래프를 관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말을 굳이 붙이자면 기본형으로 다 회귀시키는 겁니다. 기본형으로 다 돌려놓고 푸는 거예요. 어디가 들어오면 얘가 들어오면. 그랬을 때 뭐가 유지가 되냐면 실근수라든가 그러니까 뭐 교점수, 함수값 이런 애들은 그림을 그려서 풀 때 거의 다 보존되는 값들이야 얘네들이. 얘네들은 보존되는 값들이야. 근데 뭐는 달라? 정확한 실근. 사실 문제에서 얘기한 건 이게 x니까 이 x 값은 바뀌겠죠. 치환을 했으니까 문제에서 내가 실근을 찾으면 라지 x를 찾게 된단 말이야. 라지 x를. 근데 우리한테 써준 식이 스몰 x잖아? 그럼 라지 x로부터 스몰 x는 직접 뭐 해줘야 돼? 다시 계산을 통해 찾아줘야 돼. 그것만 실수 안 하면 돼.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 우리는 누구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니까 x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이 실근을 진짜 찾으라고 하면 이걸로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기본형으로 바꿔놓고 문제를 항상 푼다. 그러니까 아까 전의 내용보다 내용적으로 설명할 건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 6번 문제 보면 닫힌 구간 0과 2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요 fx라는 함수가 지금 뭐라고 나왔냐? 사인 k분의 파이 x 이렇게 나왔어. 근데 최대값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상수 k값 합을 찾으래. 그럼 얘를 보고 이 생각을 하는 거야. k분의 파이 x? 이거 막 그림 그릴 때 이게 어떻게 바뀌었지? 이걸 고려하는 게 아니야. 고려하는 게 아니고 얘를 하나의 뭘로 보자? 덩어리로 보자. 그리고 이걸 x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스몰 x의 범위가 0부터 1했지. 그럼 0을 진짜 집어넣으면 0부터 k분의 2파이까지를 보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k가 0이 아니랬잖아.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케이스만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럼 k가 양수라고 하면 0부터 k분의 2파이 뭐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겠죠.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그럼 여기 0이 있어. 문제 조건이 뭐야? 최대값이 2분의 1이 되게 하지. 최대값이 2분의 1이 되게 하자고? 그럼 여기서 2분의 1이라는 선을 그렸을 때 만나서 생기는 이 교점 x값 이게 k분의 2파이가 되면 된다는 거지. 훨씬 그냥 개심플하죠.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얘가 6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k는 10이라는 게 금방 나오겠네. 그럼 k가 이제 음수일 때를 해보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오면 k가 음수일 때는 이번엔 0이 여기 있겠죠. 그럼 최대값이 2분의 1이 되게 하라고? 그럼 2분의 1이라는 선을 또 그렸어. 그럼 0부터 어디까지의 범위를 봐야 2분의 1이 나와? 여기까지를 봐야 되는구나. k가 음수면 얘가 k분의 2파이가 되는구나. 근데 기본형에서는 얘의 x값이 몇이야? 6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7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k가 두 개 나오고 이거 둘을 더해서 끝내주세요 이 말하고 있는 거야. 다 이렇게 기본형으로 돌려서 풀면 된다 그냥. 알겠죠?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